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를 운영하고 있는 심윤석입니다. 오늘 하미남 TV 개똥철학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요즘 하남시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죠. 선거구 확정 아니죠.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가 하남시 선거구와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나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 도의원들 선거구도 한번 어떻게 봐왔는지 한번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하남시가 언제 생겼을까요? 경기도 광주에서 분리가 됐던 시기가 1989년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남시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동부도 광주군 중부면의 일부가 합쳐져서 하남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남시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총선을 할 때는요. 하남시에서만 뽑지는 않았습니다. 하남 광주가 되겠죠. 하남 플러스 광주. 인구에 따라서 하남 광주 이렇게 뽑게 되다가요. 하남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선거구가 생긴 게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2000년이더라고요.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로소 하남시가 하남 광주가 분리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2000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하남시의 1호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2024년도 제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여태까지 하나였겠죠. 두 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라고 그러죠. 분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 95%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지역구로 바뀌는 거죠. 하남시 갑, 하남시 을. 자, 그럼 갑과 을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의 배분이나 여태까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을 지역이 미사동을 중심으로 가는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미사 3동은 예전에 풍산동이었죠. 그 다음에 덕풍 3동.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을로 나누고 나머지 신장동, 덕풍동, 기타 동네를 다 합친다면 기타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합친다고 하면 두 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하남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던 분들 또는 앞으로 등록할 분들 이런 분들이 선거구가 분구가 획정이 되면 갑으로 갈지 을로 갈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고요. 국회의원 외에 국회의원 말고 이제 시의회. 저희는 그다음에 경기도의원이 세 분이 계시고 시의원이 10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선거구가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원 10분, 경기도의원 10분, 요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이 되었는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 건가? 요거 생각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재미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남시는 기본적으로 가선거가 있고, 나선거구, 다선거구가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지난번 2018년, 2022년, 그 다음에
2022년이니까 2026년이 되면 다시 한번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2022년 선거 때 어떻게 됐었느냐? 자, 그럼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 다선거구는 아주 심플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미사 1, 미사 2, 미사 지역구 있었죠. 몇 명을 뽑았느냐? 3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거구는 덕풍 1, 덕풍 2, 덕풍 3, 그리고 풍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뽑았느냐? 2명을 뽑았습니다. 가선거구는 또다시 신장동부터 쭉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위례, 감일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비례 1명. 그래서 총 10명이 뽑혔던 거죠. 그 이전에는 지역구가 약간 나뉘어져 있었지만요. 신장동에서 요 동네 가선곡에서 3, 2, 비례 하나, 그래서 9명이었죠. 요 지역구에서는 1명이 늘었고, 요 지역구에서는 1명이 줄었고, 요 지역구에서도 1명이 늘었죠. 그 다음에 동에서 풍산, 요 동에서 요때 초이동이 아마 여기서 껴있든지 그렇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운영이 되었고 현재 5대 5입니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5명. 이때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민주당이 민주당이 꽤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5대5,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떻게 뽑혔느냐? 가선거구는 민주당의 가, 민주당의 나, 국민의힘의 가, 국민의힘의 나, 이렇게 4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번이나 무소속들은 다 됐죠. 그럼 나번은 어떻게 되냐? 민주당의 가, 국민의힘의 가. 2분이 뽑히게 됐었죠. 다번은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의 가번, 국민의힘의 가번. 그리고 이제 가번들을 뽑고 나서 나번들이 경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승부가 갈렸습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나번이 당선이 됐던 거죠. 민주당이 승리인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5대 5.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2018년에는 당연히 민주당 하나, 보수 쪽을, 진보 보수라고 할게요. 진보 하나, 보수 하나, 그리고 경쟁. 진보 하나, 보수 하나, 그 다음에 경쟁. 여기는 진보 하나, 보수 하나, 끝. 비례대표는 경쟁. 다음에는 제 생각엔 분명히 2026년에는 선거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분구가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처럼 한다 그래도 최소한 가나다라는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갑선거구에도 있고 을선거구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나 당연히 선거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하남시 의회는 여태까지 거의 불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가번 당선의 법칙입니다.
진보 계열과 보수 계열의 가번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이라고 봐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번을 받게 되면 경합 지역이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만, 그리고 나번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되지만 쉽지 않다. 반대로 그러면 다번을 받아서 당선 경우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보다는 정당의 선택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천은 정당에서 주는 거죠. 공천에서 준 정당이 당락을 결정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 과연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에게 당적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었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들, 시민들이 선거까지 가기 전에, 정당 공천에서 벌써 당락이 결정이 되었던 거죠. 가번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시의원을 시민이 선택을 해야지 정당에서 선택을 한다. 맞는 말일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시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 그 공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천권자가 당선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일을 잘할지 못할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시민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저희는 여태까지 정당의 공천권자에게 그걸 맡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합리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당선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도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당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네 일 하는데 동네에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입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 감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과연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든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든 중요할까요? 그거보단 얼마나 하남시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가가 당락을 결정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당에서 당선자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2024년에는 2026년이 되겠죠. 2026년에 또다시 한번 지방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제 생각엔 경기도 도의원은 3분이지만 4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도 최소한 12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지고, 또 살림살이 규모도 커지고, 하남시는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번 불패라는 정당에서 시의원의 또는 도의원을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의회, 기초의회에서 기초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자기 시를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 획정 및 공천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남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이고요. 그 하남시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2024년에 활약이 아주 기대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이 장소가 많이 활용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